자, 일론 머스크가 인도로 가던 비행기를 급하게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뭐 다들 소식 들었겠지만 지금 테슬라 주가가 무려 15%나 오르고 있어요. 이유는 중국에서 FSD가 예비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오늘은 이 뉴스를 한번 해석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말하지 않는 이 숨겨진 그림자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기사의 핵심은 중국 내 자동차 데이터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점이에요. 자, 중국이 제시한 요건은 딱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밖 안면 정보를 익명화해라. 두 번째로 운전석 데이터 불수집, 그 다음 운전석 데이터 차내 처리,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통지를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대부분 동의를 했으니까 통과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테슬라만 통과했느냐? 네, 외국 업체로는 유일하게 테슬라만 통과했고 자국 업체는 비아디, 니오, 리오토 등 메이저 전기차 업체는 대부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테슬라 FSD 중국 페이지에서는 이제 출시 예정에서 출시 임박으로 문구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주당 699위안인데 이게 달러로 치면 대략 99달러,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가격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사실 중국의 구매력 치고는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가격은 나중에 조정이 되겠죠? 거의 FSD 출시가 확 실시되는데 진짜 테슬라는 4년 만에 수건을 푼 거거든요. 또 중국이 외국 자본에는 상당히 폐쇄적인 정책을 보여왔어요. 이렇게 이제 테슬라 not allowed라고 테슬라는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중국 공무원들에게는 아이폰을 쓰지 말라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진핑의 오른팔 리창 총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제로 리창 총리 부임 이후 머스크와 5번 정도나 만났다고 하고, 이날 머스크와 만날 리 총리는 중국의 시장은 언제나 외자 기업을 향해 열려있고 중국은 말로 한 것을 반드시 행한다. 시장 진입 확대해주고 서비스 보장할게. 야, 중국에 계속해서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열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래놓고 뒤통수 친 적이 많아서 반신반의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이 학습할 데이터는 누가 가져가는가? 지금 중국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이 무려 150만 대나 있어요. 이 중국 내 테슬라에서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분명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 데이터들은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외부로 반출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건 이제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는 말인데, 이번에 협업하게 된 기업이 중국의 네이버 바이두입니다. 대략 2020년부터 파트너십을 이미 맺어왔었고요.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매핑이나 내비게이션 부분을 바이두 기반으로 FSD를 배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점은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바이두로 갔는지 테슬라로 갔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법에 따르면 이 데이터 센터가 무조건 중국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따로 데이터 센터를 중국에다가 짓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저는 이거 의문입니다. 이 데이터의 마스킹 처리해서 그대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개꿀인 상황인 거고 테슬라도 완전 이득이겠죠. 일단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냥 중국이 두고 봤을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중국도 테슬라가 필요하고 테슬라도 중국이 필요했으니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해서 윈윈인 전략을 택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부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한계점을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단 중국 리스크, 이게 정말 큽니다. 나중에 미국, 특히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견제책이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데이터 사용권도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고려해 볼 때 중국향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좀 위험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언제나 이 중국이 묻으면 좀 철퇴를 맞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아마 둘 다 윈윈인 조약이니까 맺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서도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리스크로 실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주가가 펌핑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이 주가가 상승한 만큼 매출이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약간 미확정인 상태예요. FSD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 알겠습니다만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차량 판매량이 작년보다 지금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애널드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론 머스크가 요새 열일한다고 느껴져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모델2 양산 계획을 정확히 말해줬고 8월 8일에 로보택시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명확해졌고요. 거기다가 몸소 중국을 가서 FSD까지 협의를 하고 왔다. 그간 일론 머스크 행보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중국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 150만 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월 $99 FSD 구동 매출 역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꽤나 큰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북미, 중국 가장 큰 두 시장을 먹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자, 그 다음은 어딜까요? 바로 유럽입니다. 자, 유럽 진출에 대한 또 재밌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독일에서 테슬라 FSD 버전 12가 테스트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스웨덴 교통청 선임 고문 리카드 프레드릭슨의 트위터인데요. 독일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으로 FSD 시연에 대한 글을 남겼어요. 엄청 좋다, 인상적이고 부드러웠다. 미넨 시내에서 공항까지 45분 운전했는데 그 45분 동안 개입한 건 딱 한 번, 다른 차량이 차선에 끼어들기를 주저할 때였다. 엄청난 호평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FSD 12 버전부터는 LHD 나라, 그러니까 운전석이 좌측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의 바로 된다. 지금 법적인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나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이제 진짜 FSD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까요? 흔히들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율주행에서 데이터의 양 그 자체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데이터의 양이 중요했다면 그냥 합성 데이터만 만들어서 갖다 박으면 끝인데 자율주행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에서 끝에 위치하는 이 롱테일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엣지 케이스, 특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테슬라 FSD 버전 12로 바뀌고 나서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수치적으로 얼마나 좋아졌을까? FSD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트위터 유저가 답을 내놨습니다. 이름 닉네임이 엣지케이스 411인데요. 진짜 말 그대로 6개의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전부 다 평가를 했어요. 배점으로는 1점은 아예 불가능한 정도고 8, 9점이 되면 진짜 거의 완벽하게 실행이 가능했다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3년 1월에 나온 FSD 10.69 버전과 최근에 나온 FSD 12.3 버전에는 그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이 컴포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편안하고 매끄럽게 주행을 했느냐인데 보시면 4.64에서 8.72까지 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전, 준법, 로보택시 전용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그래프 보시면 한눈에 파악되실 겁니다. 처음에 3.6 정도에서 현재는 지금 6.54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 FSD 성능이 확실히 12 버전 올라오고 나서 그러니까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로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FSD 연역인데요. 24년 테슬라 FSD 12 버전 출시 후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2주일이나 한 달 걸려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면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버전이 새로 업데이트되는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 FSD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계속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자, 원래 FSD 11 버전까지는 인간이 코딩을 했어요. 보시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다양한 신경망들을 엄청나게 다층 레이어로 쌌습니다. 2020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48개까지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잡한 레이어들을 21년 하이드라넷이라는 걸로 20개 신경망을 3개로 통합해요. 이 원래 하이드라가 약간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가 되는 백본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축약시킨 거죠. 그리고 22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점유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어큐펜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줄입니다. 그래서 이 산계에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다층 구조를 조금 더 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뉴럴 네트워크 안에 세부적인 파인튜닝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만 아예 갈아엎어서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앞에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엔드-투-엔드 네트워크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쨌건 이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는 복잡했던 다층 신경망들을 하나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야말로 이제 사람이 배우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죠. 자, 그럼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 바로 컴퓨팅 파워였습니다. 실제로 FSD를 컴퓨팅할 자원이 없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서 이런 제약이 극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AI 훈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십조의 달러다.
뭐 실적 발표 때도 얘기했죠.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인 H100, 이 H100 4만 대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 그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100 8.5만 대까지 더 구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어요. 이번에 훈련과 추론 AI를 결합하여 약 100억 달러, 하나로 한 13조 정도인데, 어쨌건 자율주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모두 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FSD 12 버전 오면서 확실히 테슬라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노파심에 한 번 더 말하자면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분명히 99%까지는 금방 갔지만 이제 99.99%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많이 오른 주가도 살짝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똑똑한 분들이 정말 많이 보시던데 고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